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36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980만원. 일단 좀 깨지 말아야 할 주요 생명선, 좀 부드럽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전체 M2 차트도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고, 비트코인이 123K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좀 찍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조금 지켜주던 저점 자리를 일단 여기서 한번 깼었는데, 깨고 반등은 좀 나름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깨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고요. 오늘 일봉도 업비트 기준으로는 현재까지는 좀 음봉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도 나왔던 패턴이죠. 요 당시 21년도 불장 당시에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쭉 빠졌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점을 살짝 갱신을 하고요,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2억 3억 간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쌍고를 찍은 패턴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주요한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생명선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이 채널, 그려져 있는 채널을 좀 지켜줘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난하게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여기서도 채널을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을 하면서 저점을 안 깨다가 위쪽으로 발산이 터졌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짧긴 하지만 채널을 그리다가 위쪽으로 발산,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형성된 이 채널에서도 이 저점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발산이 이렇게 터졌을 때 이제 4,000달러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비트가 이제 크게 꺾이면서 이더리움도 이 자리에서 좀 추세를 깬 그런 모양이고, 이 추세를 좀 깨는 흐름 자체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죠. 바로 요 구간에서 크게 눌렀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당시와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도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생명성 3,500달러 선을 좀 이탈을 하고 내려온 자리가 3354죠. 3,350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에서 일단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V자로 회복을 해줍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에 이제 양봉이 이제 한번 좀 강하게 뜨면서 V자로 강하게 메워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자리를 장악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추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단은 어제 일요일날 양봉이 뜨긴 했습니다. 근데 양봉의 이 힘의 세기 자체가 사실 이때 나온 단일봉처럼 조금 강하지는 못했고, 오늘까지에 거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여기서 쭉 떨어진 낙하 지점을 빠르게 이렇게 식으로 V자로 메워주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 3,800선까지는 좀 빠르게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3,800까지 좀 빠르게 오늘 중으로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3354 이번에 찍은 자리를 저점 삼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돌파를 하려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위로 말아 올려줘야 이전처럼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죠.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빠르게 V자로 말아 올려줬을 경우에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중요한 건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독단적으로 뭐 단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있었던 이 하락도 사실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같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나스닥과 좀 같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 주봉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 저번 주에 음봉 마감이 뜨면서 오늘 뭐 프리마켓이지만 소폭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 추세 자체가 기존에 관세 전쟁 이후에 나왔던 이런 쭉 고점까지 돌파해버리는 이 강한 반등 이후에 나온 음봉이고, 상당히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처럼 앞으로 3, 4주 정도의 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자리에서 주봉이 음봉이 떴을 때 조금 연속적으로 주봉을 이제 조정이 나온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이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2만 포인트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조정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이 조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나스닥과 같이 조금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상, 이 나스닥의 흐름상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따가 현재 4시간 봉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이따 10시 반에 본장 개장하고 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다만 워낙 이제 금요일에 떨어진 이 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후에 이런 눌림이 나올 수가 있고, 저점까지 한번 또 이탈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올린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쇼타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이 낙폭 자체가 워낙 크고 이전에 저점자들까지 다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메우면서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보다는 저항대에 걸리고 이 119K 저항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운다 해도 한번 푹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구간에서 118K 정도 되겠죠. 11만 8천 달러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다시 눌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나온 반등폭 쇼타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116.8K 이전에 나온 반등폭이죠. 여기서 4% 정도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밀리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4% 정도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흐름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쇼타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저점에서 한 4%, 3-4% 올라온 구간에서의 숏을 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런 차트 분석을 드렸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숏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저점 갱신까지 나와서 좀 단기 수익을 챙겼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 내용들, 알트코인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나스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 전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좀 제대로 반등을 해줄 것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나스닥이 지금 본 방향이 하방이라고 한다면 장 시작할 때 위로 한번 올렸다가 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올라갈 거라면은 내렸다가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스닥 열리는 10시 30분에 굉장한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은 뭐 짧게 우리가 이제 롱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해주고 있는 구간, 이 114.1K 정도를 롱을 딱 손절을 잡고 상방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숏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16.5K 위에서는 또 숏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할 수가 있고, 여기서 위로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또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숏을 지금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115K는 손절을 잡고 숏을 진입했을 때 뭐 저점 갱신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주봉 관점에서의 나스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다. 과거의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셔도 이 비트코인의 이 주봉 123K 이번에 찍은 이 고점 자리가 이런 식의 자리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급의 조정이 나오면서 10만 달러 리테스트를 다시 하러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있는 자리고, 올라가는 이 방향대로 갔을 때도 좀 지켜줘야 할 자리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좀 이탈을 지금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해주다가 저점 갱신 이렇게 하고 바닥 잡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한 1, 2주 정도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롱숏 지금은 좀 단기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사실상 이 위에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반등을 이렇게 잘 주는 흐름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단기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 구간 상한선과 하한선이 좀 정해준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갔을 때의 수익률이 사실 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위아래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롱 일변도로 위쪽으로 이제 쭉 올리는 이런 흐름 안에서는 당연히 롱을 홀딩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온 구간에서 롱을 홀딩하다가는 이런 식의 조정을 두드려 맞을 가능성도 이제는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3,500이 주요 지지선이었고, 비트코인도 114.7K는 생명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 다 이탈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의 상승장에서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은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손절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좀 쌓아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대형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단 파월이 이번 FOMC에서 9월에도 금리를 인하할지 말지 굉장히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식으로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 시점 기준으로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77%까지 일단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80% 가까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측으로 올라왔고, 왜 이렇게 9월에 인하할 확률이 올라왔냐? 바로 이제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 나스닥이 조금 많이 떨어진 이유도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약간 이제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아직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고용 쪽이 조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용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9월에 금리를 이제 내릴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고,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좀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8월 12일에 발표될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별 3개짜리 지수고 8월 10일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잡혀 있는데, 보시면 이전에도 사실 2.7%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2.3, 2.4% 하던 게 이번에 2.7이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도 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나마 근원 쪽이 좀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12일에 발표될 예측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3%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지만 저번 달이 2.7로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이 2.6이라든지 2.5 이 정도를 시장이 예측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부합한 수준으로 CPI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물가는 여전히 괜찮은 수준인데,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고 물가는 괜찮으면은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CPI에 맞춰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직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 일주일간은 시장이 조금 더 하락세라든지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나스닥도 저번 주 주봉 굉장히 좀 크게 좀 빠지면서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고 바닥이 잡히는 걸 좀 확실하게 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8월 12일에 발표될 CPI를 좀 보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01k 미국의 거대한 퇴직 연금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 추가를 할 것이냐, 요것도 남아있는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남아있는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이슈로 과거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 거다라고 소식이 나왔던 당시가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눌림이 나온 뒤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한번 쌍고를 찍은 다음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온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대형 상승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물량을 털어버리는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과거 패턴에 의해서 좀 대입을 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서 쭉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나서는 이 스테이킹 SEC에서 허용하겠다, 이제 땅땅땅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위쪽으로 강력하게 또 주봉을 세워주면서 이 당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이제는 생겨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쨌거나 좀 지켜줘야 될 라인을 좀 다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저점 갱신을 또 한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저점 갱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가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이런 2200선 주요 맥점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이 자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밀렸을 때 3000선 정도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이제 현물 ETF 승인 소식과 함께 위쪽으로 이제 발산했던 자리가 또 3000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3000선에서의 한번 1차적인 반등 정도는
이런 식으로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한 3200 이하 구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진입을 해서 3000, 그러니까 앞자리 한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처럼 한 2900, 2800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그 정도 자리까지 한 눌렸다가 거기서 스테이킹 허용하겠다 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발산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기던 방향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패턴은 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이더리움이 또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연속된 상승, 주봉상으로 연속된 주봉상의 어떤 양봉이 뜨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고점 자리에서 음봉이 떴다라는 이런 시그널도 기존에 이제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 자리에서 음봉, 주봉 마감이 뜨면 이후에는 좀 연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인 경향이 좀 확실하게 이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상승을 바라보면서 롱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 추세가 꺾인 것은 맞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방향은 냉정하게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또 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은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반등을 위해서는 조금 더 하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비트코인도 123K를 넘어서 14만 15만 달러까지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 횡보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보다는 이제 세력들도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위아래 흐름 안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어차피 내려오면 또 올라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또 반등은 나오기 마련이죠. 다만 비트코인 12만 3천 달러라는 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전에 이제 큰 조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이전에 큰 조정폭, 요 당시에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1%까지 빠졌을 때 이번 최고점에서 비슷한 폭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9만 달러 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이제는 조금 생겨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무리한 롱을 이제 진입하기보다는 깨지 말아야 할 선을 이제 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이제부터는 조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V자를 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이냐 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또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숏을 보고 내려왔을 때 익절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추가 저점 갱신에 대한 리스크를 좀 헤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코인 좀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120K 이상으로 좀 올려주는 이제 V자 반등이 빠르게 이번 주 내로는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CPI가 좋게 나오게 되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 시점부터 시장은 다시 반등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8월 12일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시장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는 게 최근에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소폰, 너버스, 블라스트, 크로노스, 에테나, 요런 코인들은 나름 좀 버티고 반등도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 특징이 어차피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뜨렸어요, 저점에서. 근데 이제 위쪽으로 제대로 된 이제 반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장 하락에서 나름 조금 자리를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비트가 반등 나올 때 조금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나름 준수하게 준 이후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금 계단식으로 좀 지켜줬던 저점 라인들을 이런 식으로 좀 지켜주면서 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탈이 나왔죠. 187원 이탈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내렸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이런 거는 쭉 눌림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한번 눌리고 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눌려주면은 롱타점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말에도 그래도 자리를 나름 잘 지켜주는 이런 소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 사실 소폰 같은 경우에는 잡코인입니다. 시총 1000억대 밖에 안 되는 잡코인이지만 사실 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업비트 쪽에서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차트가 저점을 살살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한번 발산이 나왔을 때 잡고 펌핑이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위쪽으로 터트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50원 정도 손절을 잡고 50원 정도 손절을 잡고 80에서 90 정도 찍는 그림도 나올만 하거든요. 뉴턴 프로토콜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폰도 조금은 그래도 아직 좀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조금 더 상승장이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알트들도 좀 더 돌림 펌핑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아직 여전히 주봉상 제대로 좀 한방 쏘지 못한 아캄, 소닉, 제타, 사인, 스테픈, 카바, 오르카 요런 코인들 여전히 다음 비트 타이밍 때, 비트 반등 타이밍 때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빛을 못 본 알트들은 다음 비트 반등 시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요런 코인들은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도 여전히 좀 관심 목록에 좀 집어넣어두고 적절한 매수 타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 그럼 언제냐? 비트가 제대로 이제 반등세를 보여줄 때 그때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어차피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 눈치를 보듯이 알트코인들도 비트와 이더리움 눈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더리움의 이 3,000달러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뼈아픈 조정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확실한 타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 이더리움 3,000달러 수준에서의 어떤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한번 탁 튀겨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으로 이제 반등 터질 때 알트들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트들을 좀 진입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나스닥의 하락 자체가 주요 실적 시즌과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기업들도 좋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또 바로 말아 올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번 주에 이 마감된 음봉 자체를 한 번에 이번 주에 좀 메워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메워주게 되면은 이제 추가 상승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못 메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조정, 이전에 나왔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주봉으로 양봉 뜨면 바닥이죠. 명확한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양봉 뜨는 자리에서 비트나 이더리움, 뭐 알트들도 그때 롱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터질 수 있는 이 흐름 자체를 나스닥과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저희도 항상 나스닥 다 이제 참고하면서 타점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등 롱 보더라도 손절가 짧게 잡고 롱 보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숏 자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최대한 단기 수익 쌓아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짧게 KCGI 비트겟에서 1년에 단 한 번 개최되는 글로벌 거래대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 대회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고요. 대회 사이트 링크는 영상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조인을 누르시고 팀전을 하실 분들은 8월 9일부로 종료가 되니까 빠른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KCGI 같은 경우에는 P&L 그리고 ROI 경쟁밖에 없고 VIP 유저 포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따라서 증정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인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이벤트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